나는 이 순간의 제주를 사랑한다. 내가 살고 있는 제주섬의 사람들과 문화, 한라산을 보듬은 제주의 풍광들을 사랑한다. 여행객의 발길이 머무는 이 싱그러운 섬 제주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나에게는 행복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광 뒤에 감춰진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믿기지 않지만 시원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폭포, 세계 자연유산 일출봉 등 관광지로 유명한 곳곳이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도민들이 희생되었던 학살터라 한다. 나의 할아버지는 여러분이 첫 발을 내딛는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수많은 제주도민들과 함께 희생되었다. 아버지는 날마다 제주공항 4.3 유해 발굴 현장에서 할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나는 지난 역사를 왜 다시 들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교과서 속에만 있는 제주 4.3 사건이 나와는 무관한 역사로만 알았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한국을 통치하던 미군정은 강력한 진압 작전을 펼쳤고 4.3 사건이 완전히 종식되는 1954년 9월까지 7년 7개월 동안 3만여 명에 이르는 제주도민들이 희생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군경 토벌대에 의한 이른바 초토화 작전으로 중산간 마을 95%가 불탔고 무고한 사람들이 제주 전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희생되는 참혹한 상황이 발생했다. 제주도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공권력에 의한 전무후무한 희생을 몰고 온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참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일까? 정부에서 발간한 4.3 진상조사 보고서는 1947년 3월 1일에 발생했던 3.1절 발포 사건이 4.3으로 가는 도화선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날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시가행진에서 경찰의 오인 발포로 주민 6명이 희생됐다. 이에 도민들은 총파업으로 저항했고 이를 불순분자들의 소행으로 판단한 미군정은 경찰과 서북청년회를 파견하여 대량 검거와 테러를 일삼으며 민심은 더욱 악화되었다. 당시 한반도는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통한 분단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다. 결국 남노당 제주도당은 이반된 민심과 50 총선거 반대 투쟁을 접목시켜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된다. 무장대는 경찰과 서청의 탄압 중지, 단독 선거, 단독 정부 반대, 통일 정부 수립 촉구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당시 김구 역시 남한만의 50 단독 총선거를 반대하고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을 제창하였다. 1948년에 치른 50 단독 총선거에서 도민들의 투표 거부로 전국 200개 선거구 중 제주도 2개 선거구가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되었다. 그러자 미군정은 이를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저해하는 불순 세력의 음모로 판단하게 된다. 결국 제주도에 대한 강경 토벌 작전이 실시되어 도민들이 집단 희생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대적인 강경 토벌 작전이 제주 전역을 휩쓸게 된다. 10월 11일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해안에서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이 발표되었다. 이때부터 군경토벌대는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상하기 시작했다. 11월 17일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진압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중산간 지대뿐만 아니라 해안 마을에 속에 내려간 주민들까지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폭도라 지목당하는 것만으로도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총으로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생매장에 죽이고. 살인은 그처럼 손쉬웠고 생명의 무게는 휴지처럼 가벼웠다. 지옥은 하늘이 아닌 인간이 사는 지상 세계에 있었다. 수많은 주검들은 바로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동족 간의 학살은 이민족보다 더 잔인했다. 그러나 학살은 군경 토벌대만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무장대들은 해안 마을을 습격하여 경찰 가족과 우익 인사를 살해했다. 그 와중에 무고한 주민들도 상당수 희생되었다. 복수와 증오심. 복수는 복수를 낳았고 증오는 격한 충돌로 이어져 민간인들의 희생은 극에 달했다. 정부에서 발간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인명피해를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해자별로 비율은 토벌대 78.1%, 무장대 12.6%로 나타났다.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와 61세 이상 노인이 전체 희생자의 11.9%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의 희생도 21.3%에 이른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그들이 다 죄인이었을까? 왜 죽였을까?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었을까? 상대방을 악인이라 규정하면서 우리 스스로 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더할 수 없이 참혹한 희생을 치렀음에도 4.3 사건 이후 희생자 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사회활동을 제약받았다. 당시에 희생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유족들에게까지 엄청난 상처가 대물림되었던 것이다. 1978년 강요받던 침묵을 깨고 4.3을 소재로 쓴 한 편의 소설이 나오며 제주 4.3 사건에 대한 논의에 물꼬가 트인다. 이후 1987년 민주화 운동과 함께 본격적인 진상규명 운동이 시작된다. 그 결과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1월 12일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4.3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위원회가 구성돼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었고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공식 확정되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진상조사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10월 31일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국가를 대표해 사과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의 과거사 관련 사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자 대한민국이 인권 국가로 거듭남을 만방에 선언한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다. 강명비에 새겨진 이름마다 말 못할 사연이 숨어 있는 곳. 제주시 봉계동 제주 4.3 평화공원이다. 이곳은 4.3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역사적 기록을 되새기고자 조성되었다. 매년 4월이면 희생자들의 위패를 모신 위령재단과 추모광장을 중심으로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위령제가 거행된다. 추모광장 뒤에는 행방불명되어 시신을 찾을 수 없는 3,800여 기의 표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제주 4.3 평화기념관. 전시실 입구인 역사의 터널을 지나면 제 이름을 갖지 못한 제주 4.3을 상징하는 백비가 놓여 있다. 1관에서 6관은 1945년 해방을 시작으로 배경과 원인, 무장봉기 발발,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 진상규명 과정을 전시와 아트워크 등으로 보여준다. 특히 다랑시 특별전시관은 발견 당시의 상황을 고스란히 재현하여 사실감을 더해준다. 제주 4.3 희생자 발굴 유해 봉안관에는 발굴된 유해를 봉안함은 물론 유해 발굴 현장을 복원하여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자 함은 어리석은 인간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평화와 인권의 성지에서 숨막히던 그날을 기억하며 되새겨야 하는 이유다. 제주 4.3 사건은 수많은 죽음과 아픔을 남기고 끝났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위령제는 매년 치러지지만 진정 유족들의 마음은 치유된 것일까? 세계적인 냉전과 한반도의 분단 과정에서 일어난 4.3 사건은 끝났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대립하고 있다. 4.3의 아픈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진정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걸까? 어쩌면 우리 마음에는 더욱 단단한 장벽이 세워진 건 아닐까? 난 과거를 4.3 사건을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와는 무관한 역사인 줄 알았다. 그렇지만 이젠 알겠다. 4.3은 우리의 아픔으로 우리 속에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